드디어 여러분들이 툴을 프리미어, 포토샵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거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세상을 맞은 거죠. 근데 내가 맨날 저기 이론만 얘기하니까 이론만 할 줄 아는 걸로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또 뭐 다 그거 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AI 수장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CJ 총괄 AI 뭐 이분 뭐 이렇게 하면 옛날에 돌아가신 가수도 뭐 3D로 뭐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래. 방금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미디어 쪽도 난리다. 참고로 지금 헐리우드가 한 6개월 됐나? 파업한 지? 알아요? 까맣게 몰랐지. 헐리우드는 파업 중. 그러니까 영화사들이 지금 작가 안 쓰고 AI한테 극본 맡기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예, 그렇다고 보면 되고. 이때 좀 재밌었던 건 재밌었다? 교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교생실 쓰면 나갔던 학생이 고충을 토로합니다. 초등학생 애들이 왜 배우냐고 자꾸 그랬대. AI로 다 가르치는데 왜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는 식처럼 센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야, 난 그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에 사생대회 있지. 사생대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스케치북 들고 야외에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의 저 밑에 있는 후배들, 언젠가 들어올 그 후배들은 사생대회 뭘로 하게? AI로 그리게 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후배가 돼서 오는 순간 이런 질문, 이런 비슷한 질문, 선생님 다 알려주는데 뭐 배워요라는 거를 미디어 쪽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뭐 이런 이유의 얘기를 막 물어봐. 그럼 뭐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줄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지. 뭐 아까 왜 우리 이사장 말씀 주신 것처럼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프리미어 뭐 이런 거 요즘에 그걸 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그냥 기본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 기자분들, 여기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남사당패 분들은 왜 배울 것 같아요, AI? 창작극을 할 때 AI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매우 열띠게 강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 선생님들, 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뭐 지금 다 난립니다. 전공에 여러분들은 AI 관련돼서 이미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대전제하에 앞에 서설은 빼고 간단한 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말하는 것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혹시나 기계가 공부 열심히 하면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지성을 갖거나 똑똑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 자체가 AI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건 알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으로, 즉 기계 혹은 뭐 컴퓨터 혹은 AI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개체한테 공부를 시켜가지고 걔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like human처럼 된다면 이라는 것 자체가 AI의 제일 기본이에요. 어느덧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죠? 그게 AI인데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안 됐다가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도 직접 봤겠지만 많이 놀라울 정도로 애가 성능이 향상됐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하게 컴퓨팅이 뭐 좋아졌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상된 환경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까 AI라는 게 뭐라 그랬지? like human이라고 그랬죠. 우리 거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정보에 어딘가 서버에 다 들어가 있으면 걔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다음 행동이 예측이 가능한 것, 그걸 가능하게 한 되게 중요한 도구가 2007년도에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2007년도에 나온 도구가 뭐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그죠?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구매도 하고 시청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우리 국어 시간에 아니면 뭐 기사 작성 뭐 기타 이런 데 배웠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가죠.
그럼 사실상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like me 혹은 like human 우리 인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품질이 좋아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팅 능력이 좋아진 것도 일목을 하겠지만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거의 사람의 일반 행동이 모두 다 들어갈 정도의 필적하는 데이터 수준이 돼서 이 빅데이터가 다음을 예측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된 거죠. 방금 얘기한 거죠. 빅데이터가 뭐였죠? 그럼 빅데이터를 모아서 얘를 똑똑하게 저장시킨 다음에 이런 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있죠.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지금 그러고 있잖아. 거기에 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봤던 기록들도 들어가고 좋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저 정보를 가지고 인간은 뭘 하고 싶냐면 과연 그럼 이 인간들은 데이터가 저렇게 모였잖아. 다음에 뭐 할까? 예상을 해야 그 예상한 걸 행로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추천도 시켜주고 예측해서 뭘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AI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랑 뭐 딥러닝, 머신러닝이 무슨 별도의 게 아니라 기업이 혹은 우리 인류가 더 좋은 말로는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 양식과 패턴과 모든 빅데이터를 집적시켜가지고 그걸로 다음 행동 예측시키기 위해서 AI라는 거를 갖다 쓰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컴퓨팅이 엄청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접속시켜가지고 요 데이터로 활용해서 자동화시켜서 향후를 예측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얘를 잘 활용하거나 모르면 혹시 그런 말 하죠. AI가 많이 똑똑해졌으니까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 같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항상 얘기 나오잖아. 근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 AI를 써서 1인 다역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일자리가 없어지지. 뭐 맞다 안 맞다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해. 근데 누구는 혼자서 1인 다역을 해. 근데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아. 심지어 놀아. 다 시켜놓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 잘 할 줄 알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굳이 이 길을 쪼개가지고 여러 명한테 연봉을 나눠서 주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많이 주고 시키겠습니까? 뭐 할 말 없지 뭐 이 말은. 근데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잖아. 워드 프로세스도 잘하고 왜 자격증 따고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만 안 그래도 배울 게 많은데 계속 배우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단 원리와 이유를 알면 하면서 좀 수긍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에 의하면 뭐가 된다? 그냥 우리의 다음 행동이 예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무슨 뭐 걔한테 뭘 해가지고 글을 만들고 이런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잘 들어가서 걔를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나 학교나 집단은 효율을 원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는 게 좋잖아. 그럼 조금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건 익숙하죠? 지금 뭘 봐도 저건 다 되고 있지 않아? 그렇잖아. 아니,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개인화되게 뜨지? 그리고 쿠팡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개인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그걸 뭐라 그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근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추천이 됐어? 그간 내가 얘를 이용했었던 커리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로그가? 그래, 역시 데이터에 의해서 역으로 추천받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내부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광고, 주로 사는 상품, 주로 보는 영화 프로그램, 주로 친한 친구 다 기록 남기지 않았어? 예측되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케이 해. 컴퓨터 빅데이터 모이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문제 지금 요즘에 챗 GPT니 생성형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음에 3, 4, 5번이에요. 이거가 오늘 생성이라고 말한 거에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데, 그냥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 두 개는 빅데이터 모이면 오케이. 자, 근데
인식과 생성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컴퓨터한테 혹은 AI한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해서 앱으로 하라고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왼쪽에 개 사진, 오른쪽에 고양이 사진을 내가 딱 주면 지가 알아서 착착 분류하면 좋겠어. 분류를 하면 좋겠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개의 특성과 고양이의 특성이라는 거를 요소별로 정리해가지고 얘를 집어넣으면 마치 우리가 계산기 쓸 때 보면 사실 그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로 치면 여러분 코하고 이 눈 사이가 개하고 고양이가 어느 게 더 길까? 꼭 요즘에는 개량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이즈도 조금 더 개 쪽에 클 확률이 높긴 높고 뭐 여하간에 그래서 생물 종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놓고 개하고 고양이를 나눴어. 어느 순간 뭐 얘가 보고 예를 들면 이쪽에 한 사진 만장, 개 사진 만장, 고양이 사진 만장을 넣어놓고 방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이런 기준이 있어라고 팔다리가 있고 뭐 털이 좀 많이 나고 뭐 땅을 딛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야.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린 이걸 보면 뭐야? 고양이 맞지?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기준에서 기계가 방금 얘기했던 기준 알죠? 뭐야? 뭐 팔다리가 있고 뭐 수염이 길고 뭐 눈이 동그랗고 뭐 눈동자는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이건 뭐니?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 팬케이크. 당연한 거잖아. 방금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AI 이 공학자들이 깨닫습니다. 이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 AI라는 학문 자체가 시작한 게 이런 게 아니었잖아. 뭐라고? Like human. 그럼 여러분들이 고양이뿐일까? 개 사진이 됐든 뭐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가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 정도 아니면 앞에 뭐가 가리고 있거나 뭐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은 알지 않아요? 그게 갠지 고양이인지 탱크인지 차인지 자전거인지. 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도 종류 많지. 차도 종류 많지. 근데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이면. 그러면 더 얘기해볼까? 개하고 고양이는 어떻게 구분했다 치자. 개하고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또 비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물고기는 종류가 또 얼마나 많아? 그거 일일이 다 그렇게 입력시켜가지고 뭐는 다르고 하면 이 꼴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으로 이 사람들 접근하는 거야. 개, 고양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그냥 머리에 그냥 입력하는 거야. 직관이란 말이 무섭죠. 근데 직관으로 입력한다. 즉 어릴 때 얘기를 하면 학습하고 인지하고 추론하는 것. 근데 이걸 도대체 시킬 수 있을까요? 기계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킬 수가 있다. 아니, 없다고 쳐도 트라이 해봐야 된다는 걸로 간 거야. 사람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경세포 같은 게 있죠.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뭐야? 뭐 감각 느끼고 뭐 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봐, 여러분들은? 이런 당연한 질문을 의자. 얘는 책상인가? 아니 뭐 여하간 책상인 것 같아, 그지? 지금 봐, 스타일이 달라져도 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서 인지하는 걸로 머릿속에 의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형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단 하나의 딱 포맷만 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개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서 의자라는 유형은 이런 거야. 저게 가려서 이렇게 안 보이든 뭐 하든 약간 빛을 든 뭐 하든. 그러니까 그대로 인지해가지고 그대로 추론하는 건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로 사람이 기억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원리를 다 이해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그간 왜 컴퓨터한테 그런 걸 시키고 알려줘도 애가 정석처럼 행동을 할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파워포인트 총 20개 중에 12페이지를 가서 딱 직관적으로 보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좋거든? 근데 기존에 우리 보통 컴퓨터를
뜯어보면 한 3개로 나눠져 있는 건 알아요? 하나 뭐야? CPU. 그 다음에 저장 잠깐 시키는 거. D램, 뭐, 램. 그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 같은 거 재생시키려면 GPU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CPU라고 하는 게 중앙연산장치라서 계산 빨리 하고 좋은 애인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방금 말했죠.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라고? 12페이지. 근데 이놈의 CPU는 연산장치를 빨리 해서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12페이지 가라 그러면 1부터 11을 가. 이해가 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222,225 22 곱하기 2. 그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왜 옛날에 산수하듯이 2 한 다음에 옆에다가 또 숫자를 해서 넘어가고 뭐 3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방식이 CPU라면 GPU는 2만 곱하기 2 딱 끝내서 그걸로 하고 얘는 이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즉 아까 AI라는 게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딱 집어넣어서 입력해가지고 이건 그런가 보다 아니다라고 하려면 많이 보고 패턴을 익혀서 이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많아져야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이거는 의자, 이거는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CPU는 계속 돌아가서 다시 1부터 제로부터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계산기 다루듯이 컴퓨터 썼을 때는 CPU가 똑똑했는데 그러니까 CPU는 AI 형태로 공부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하는 형태로 컴퓨터에다가 무언가 명령 전달하기에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얼마 안 됐지 10년 전 2012년도에 처음 알아냅니다. AI가 그동안 똑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되게 엉뚱하게도 걔를 시켰던 메인 칩이 CPU였기 때문이라는 되게 엉뚱하지만 가 알게 된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CPU는 아까도 그냥 쉽게 말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고 다시 빠르고 얘는 딱 찍어서 그거를 그냥 인식시키고 패턴 찾고 잠깐 저장시키고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러닝이란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무슨 러닝? 머신 러닝, 뭐 딥러닝. 그 러닝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데는 엉덩이 무겁게 딱 깔고 앉아가지고 단어 이렇게 보고 외우고 이게 제일 낫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그러기에 편하고 얘는 그 머리 빠른데 시키면 금방 그런 애들 있잖아. 지치는 애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GPU가 AI 공부시키는 데는 똑똑하게 만드는 데는 훨씬 낫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얘는 양을 많이 공부시켜가지고 직관적으로 패턴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AI가 학습하는 걸로 따져보니까 5배 정도가 수준이 향상됐어. 매우. 그랬더니 여기서 희비가 갈리죠. 회사 두 개가. 이 회사가 아까 밤밤밤밤 네. 어디? 인텔. 여기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요즘에 많이 들었지. 엔비디아가 이거야, 이거. 엔비디아가 이걸 만드는 거지. 근데 결국 AI 시대에는 얘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욕심을 내요. 무슨 욕심? 우리는 AI 시대에 CPU 없는 CPU가 했던 역할조차 GPU가 다 하는 GPU 중심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게 어쩌면 게이머들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던 요거 거의 2천만 원 넘어가는 요 칩. 근데 요 칩 자세히 보면 CPU가 없지. GPU. 그죠? 결국 인식을 잘하게 됐고 엔비디아가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저거 자세히 보면 GPU 말고도 뭐가 보여요? 아까 말했던 램, D램이 보이지. GPU 중심 칩이 나오니까 아까 저장하는 양도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D램의 소요도 한 4-5배가 더 필요해졌거든요. GPU가 똑똑하다는 거는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천재 한 명이 나타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있죠. 고양이, 팬케이크. 그거와 비슷한 건으로 무언가 해결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다? 아무튼 올드 게임 중에 벽돌 깨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 깨기에 AI 컴퓨팅 시스템 AI 언더바 1과 AI 언더바 2
이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판을 잘 깨면 플러스 1, 잘 못하고 바보짓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두 개의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가지고 상호 시스템끼리 보완을 시켰더니 얘가 똑똑해지는데, 이 공학도의 아이디어는 뭐냐? 벽돌 깨기라는 게임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슈 하나는 뭐나? 아까 말했지만 잘하면 플러스 못하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단 게임 룰을 아예 안 알려줘요. 걔네 둘한테. AI 언더버 1과 언더버 2한테.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뭐만 알려준다? 빨리 깨면 플러스 1, 늦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양당 간의 둘의 시합만 시킨다고. 지금 밑으로 많이 빠지지? 지금 저게 가르친 지 30분쯤 된 거야. 자, 120분. 이거 봐. 조금 똑똑해졌다가 나오죠. 이때는 그래, 밑으로는 안 빠지네? 근데 이게 뭐냐면 기계한테 지금 벽돌 깨기라는 게임을 안 알려줬다고. 룰을 안 알려줬어. 근데 지가 두 개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만 주다가 패턴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하면 빨리 깬다만 알면 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240분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매직이 일어나죠. 무슨 매직? 이거 원래 빨리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딘가 빵꾸 뚫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슥 하면 위아래로 깨는 거란 말이야. 얘가 드디어 알아냈지. 240분 만에. 여러분들은 AI가 무슨 생각을 하네, 배우네, 뭐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했지. 아주 단순한 걸로.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누구랑 시합 같은 거 할 때도 생각해보면 뭐 원리가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다? 가르치지 않고 패턴 파악만 니들이 알아서 해봐. 단 우리가 약간의 포인트는 줬죠. 잘하면 플러스 1, 못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잘 봐요. 얘한테 준 미션은 뭐야? 잘하라고 준 거잖아. 그럼 잘하는 쪽으로 수렴하겠구나라는 게 제 설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는 거잖아. 비슷한 일을 그래서 저거 지금 방금 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저 건 때문에 뭔 일이 생기냐면 이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게 생기죠. 인류가 지금까지 다 놓았던 바둑, 기보라 그러죠. 그걸 넣었던 순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패턴 안 알려주고 그냥 공부시켰다고. 똑같잖아, 아까랑.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패턴 알아냈잖아, 아까도. 저 원리로 알아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획기적이고 무서운 얘기냐면, 쟤네한테 A부터 Z를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AI 니들이 알아서 패턴 찾으라고 했는데 찾았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때 알파고가 난리가 났던 거야. 걔는 뭐 팔다리가 길고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걔하고 고양이 사진을 1000만 장씩 줬어. 그랬더니 지가 공부를 해가지고 패턴을 알아내는 거야. 저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그거를 알아낸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때 오히려 얘가 한번 이겼지. 근데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 기보 공부에서 누구도 쓰지 않았던 거를 이세돌 구단이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간 사람이 쓰지 않았던 수를 써서 그래. 그래서 오히려 걔가 놀랐다고. 이해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제 AI들끼리 바둑 두는 상황이야. 기보를 지들이 만드는 판국에 인간은 그냥 이제 바둑이 뭐가 됐지? 취미생활이 됐죠. 못 이깁니다. 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건 불가합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얻은 힌트 하나는 뭐야? 제일 좋은 아이디어? AI 언더버 1과 언더버 2라고 하는 애 둘을 무언가 경쟁 혹은 뭐 서로 티키타카를 시키면 지가 어쨌든 참이되는 방향으로 수렴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더라. 요거 한번 터진 거야. GPU를 공부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똑똑해진다. 1번. 2번. 얘들끼리 티키타카만 잘하는 방법만 우리가 잘 넣으면 지가 알아서 패턴 찾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드디어 무언가를 하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아까 말했던 제가 인식 생성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식하는 건 방금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성이 나옵니다. 자, 생성의 원리는 이래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이게 일종의 증명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
그리고 요거만큼이 흰색이라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투명. 이 사진을 AI 언더바 1한테 줘요. 2가 봅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또 티키타카를 시켰어. 그랬더니 2가 뭐라 그래? 야,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에 의하면 인간의 데이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나머지 비중을 다 하면 이 양반이 얼굴이 네모나게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라고 얘가 나머지를 비율을 가지고 쓱 만들어봐. 그게 내용상으로는 뭐다? 가짜죠. 가짜잖아. 하지만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즉 잘못된 정보를 받고 나머지가 패턴을 가지고 찾는 형태입니다. 이걸 이런 거죠. 일부러 가짜를 넣으면 얘가 보고 진짜처럼 여기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자꾸 판별을 시키다 보니까 요거만큼이 물론 가짜지만 생기는 거야. 생긴다. 그게 무슨 뜻이야? generative. 생성. 생성 원리가 저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예 들었죠. 비슷한 원리가 또 뭐가 있을까? 오디오를 한 20분 들려줘. 근데 중간에 끊어놔 또. 나머지 무슨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글만 써놓고 오디오는 비어있으면 컴퓨터가 기존 녹음된 오디오 음성 파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를 또 이 글에 맞춰서 음성이 모사가 될까 안 될까? 생성. 생성입니다. 생성. 글, 문학 비슷한 식으로 원리는 이미 설명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방금 나왔던 이 원리로 이때 이 난리가 났죠. 뭐 이거 쉽잖아. 지금 방금 말한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오바마 사진은 많이 널려 있잖아. 근데 이 오디오도 많이 널려 있지. 그러니까 가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 원리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이제 겪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기계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은 뭐 잘해? 컴퓨터 보고 지 혼자 막 뭐 치고 앉았지. 근데 뭘 쳐?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가 있죠. 뭐 자바스크립트, 뭐 C,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그지? 그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그렇지. 컴퓨터랑 얘기하는, 즉 기계랑 얘기하는 언어. 기계어지 기계어. 근데 우리 인류의 꿈은 그렇게 프로그래머들 몇 명만 아는 거 말고 지금 방금 말하는 거 같은 거 알아들으면 어때? 좋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이라는 말을 그냥 영어로 쭉 한번 쓰면 뭐가 될까요? 내추럴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 그죠? 내추럴 랭귀지를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꽤 오랫동안 못 알아들었고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AI가 막 잘 됐다 맞됐다 안 됐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연구하는 걸로 막 20년 30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 논문에서 그걸 다 뒤집었어. 뭐라고 뒤집었냐면 여기 논문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attention. attention 원래는 차렷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미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뭐 어디에 무슨 뭐 여드름이 났네 못생겼네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이게 지금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어는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말의 개념과 다른 말의 개념 사이에 일종의 관계 지수가 있죠. 관계 지수. 더 가까운 말. 겨울하고 반팔이 관계가 가까워? 그렇진 않죠. 이 원리가 어텐션이란 말이 관계 지수란 뜻인데 관계 지수가 가까운 말들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만 잘 계산하면 어때? 사람 말하듯이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설정이 자연어 연구였어요. 근데 이 말 저 말 다 빼고 옛날 사람들도 자연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리 시켜도 잘 못해 얘가. 그러다가 저 논문에서 드디어 하나를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S 뭐예요 S? 아까 AI 언더버 1이라고 그랬죠. AI 언더버 1, AI 언더버 2가 아니라 진짜 사람 생명 그 신경세포처럼 컴퓨터 GPU 혹은 걔네들의 컴퓨팅에 해당되는 그 컴퓨팅 파워를 대변하는 그 컴퓨터 수를 쫙 늘리면 어텐션 구해내는 그 티키타카가 컴퓨터가 많고 파워가 세면 세질수록
더 정교해진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좋은 컴퓨터 많이 연결하면 더 잘할 거야. 2개로 할 때보다 여러 개로 할 때 얘가 똑똑해진다. 그래서 지금 숫자들을 보면 지금 뭐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숫자로 판단내는 건데 저 논문에 2017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저 논문에 의하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알아 맞추는 게 GPU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을 늘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똑똑해진다. N개로 늘리면 늘릴수록. 이 얘기 뭐지? 사이즈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즈의 법칙. 물량 공세를 많이 하는 거야. 좋은 컴퓨터 많이 늘리고 좋은 정보 많이 집어넣으면 어텐션으로 짝을 이루는 그 언어의 개념들에 대해서 얘가 훨씬 많이 정교하게 똑똑하게 알아맞힐 수 있다. 다음에 그게 알아맞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데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을 내가 뭐 이러잖아. 이기대 교수는 뭐 AI 강의를 한다. 그러면 AI 강의 가로치고 르이 들어갈지 뭘 할지.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빵꾸 뚫어놓고 맞추는 거야. 그게 제일 컴퓨터가 못했던 일이라고. 그랬는데 저 논문에 의하면 뭐다? 컴퓨터 많이 좋은 거 연결시켜 놓고 걔들끼리 티키타카 아까 맨 처음에 티키타카 계산했던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여러 개 늘리고 양도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똑똑해진다. 근데 그게 뭐?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아니야. 자, 이 말 봐봐. 이게 대명사인데 어릴 때부터 줄곧 여러분들이 봤던 어문학 시험의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지문 이따만한 거 주고 확 한 다음에 뒤에 he, it 뭐 she 해놓고 얘는 위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거 맞추는 거가 거의 문맥으로 나의 문해력 테스트했던 수많은 시험들 아닙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대학교도 오고 한 거 맞잖아. 컴퓨터가 그래서 뒤에 대명사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로?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알아맞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봐봐. 얘를 이게 더 애니멀이 얘를 받는구나라는 걸 얘네가 뭘로 맞추는 줄 아세요? 아까 관계지수 얘기했잖아. 숫자로. 관계지수. 그런데 지금 보면 레이어가 여러 개죠. 저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교한 점수를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될지를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덜 신기하잖아. 나중에 이 문장이 아니라 더 긴 문장이 있어서 맨 앞에 얘기했던 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뒤에서 또 받는 거를 얘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 글을 줘도 뭐다? 말을 알아듣는 거야.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이제 뭐다? 말을 알아듣는다. 즉 아까 제일 힘들다고 했던 게 자연어였는데 자연어를 알아듣는 컴퓨팅이 되는 거를 이 사람이 밝힌 겁니다. 그것도 뭘로? 숫자로.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되다가 이게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얘한테 공부시킬 수 있는 정보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대명사를 알아먹어. 그러면 아무리 긴 문장을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게요? 95% 변호사.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자연어를 알아듣는 컴퓨팅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 생성되는 AI는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포토샵, 파워포인트, 뭐 어쩌고저쩌고를 방금 말을 알아듣는 컴퓨팅 뒤에다 붙이면 중간 과정 없이 뭐뭐 해줘. 그러면 얘가 얘까지 연동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집할 때 아니면 그림 그릴 때 방금 말한 거 말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그런 앱들이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죠.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매우 놀라운 게 많고 그거는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생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온 그리고 또 말을 알아듣는 AI 시대라는 것까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줬고요. 이후에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쓰면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